라디오를 켜는 습관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따라 강순자 여사는 괜히 거실 천장 쪽 장을 열었다. 먼지가 쌓인 박스 하나. 박스 안엔 낡은 휴대용 라디오가 있었다. 무겁고 투박한 회색 기계. 한참을 손에 들고 있다가 그녀는 망설임 끝에 스위치를 눌렀다. 처음엔 잡음만 흘렀다. 하지만 곧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당신 곁에. 여기는 정연의 밤의 산책입니다. 그 순간 순자 여사는 라디오를 내려놓지도 끄지도 못했다. 그 목소리는 누구보다 익숙했고 누구보다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었다. 정현, 사위, 이젠, 남, 딸 수연이 세상을 떠난 뒤 정연과는 거의 연락을 끊었다. 의도한 건 아니었다. 그냥 누굴 봐도 수연의 빈자리가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수연이 있을 때 주방에서 흘러나오던 그 밤의 방송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볼륨을 낮췄다. 그저 조금만 들으려고 했던 거였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는 라디오를 꺼내 들었다. 정연은 매일 밤 10시 변함없이 조용한 톤으로 짧은 시를 읽어주고 잔잔한 음악을 소개하며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방송을 기다리게 되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간섭하지 않았고 가까웠지만 다가오진 않았다. 그 적당한 거리감이 순자 여사에게는 지금 딱 맞는 위로였다. 어느 날 방송 도중 정연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오늘은 조금 긴 하루였네요. 그럴 땐 누군가의 차 소리나 작은 숨소리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숨을 멈췄다. 지금 나에게 말하는 건가?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정연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순자 여사는 조용히 찻주전자를 올리고 국화차를 우려냈다. 그날 밤 차를 마시며 들은 정연의 목소리는 외전과 달랐다. 슬픔이 가라앉은 목소리였고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할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이 시간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며칠 후 순자 여사는 오래된 테이프 레코더를 꺼냈다. 그 속에 새로 산 빈 테이프를 넣고 라디오 옆에 조용히 두었다. 오늘 밤도 녹음해야지. 그녀는 말했다. 그 누구에게도 아닌 자신의 하루에. 정연의 라디오 프로그램은 매일 밤 10시에 시작되었다. 낮에는 도시의 소음과 바쁜 사람들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감각해지던 감정들이 밤이면 다시 살아났다. 그는 오프닝 멘트를 준비하며 보내온 사연들을 하나씩 읽어보는 것이 매일의 작은 의식처럼 되어 있었다. 그날도 책상 위에 인쇄된 사연지를 넘기던 중 눈길이 멈춘 종이가 있었다. 사연 보낸 익명. 겨울이 끝나가지만 저의 주방 창문에는 여전히 찬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들려오는 목소리 덕분에 그 찬기도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누군가 그 이름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묵은 시간과 조용한 마음이 묻어 있었다. 정연은 한동안 그 사연을 손에 들고 움직이지 못했다. 딸, 이름. 그는 문득 수연의 어머니 순자 여사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는 바로 확신하지 않았다. 이런 감정은 자신의 바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날 밤 정연은 방송에서 그 사연을 읽었다. 다음은 익명의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단어 하나하나를 소리로 꺼냈다. 겨울이 끝나가지만 여전히 찬기가 남아있는 창가. 하지만 누군가의 목소리로 마음이 덜 시려워진다는 말.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그는 마지막에 자신도 모르게 말을 덧붙였다. 그분이 누구시든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신다면 조용히라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각, 작은 마을의 조용한 부엌. 순자 여사는 라디오 앞에 앉아 있었다. 찻잔에는 국화차가 따뜻하게 우러나 있었고 그 위로 정연의 목소리가 천천히 흘렀다. 그녀는 작게 웃었다. 들었구나. 내 편지. 손에 쥔 펜이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며칠 뒤 정연은 또 다른 사연을 받았다. 사연 보낸 이 국화꽃. 국화는 향이 강하지 않아서 오래 마셔도 질리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덮이죠. 당신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정현은 이번에도 사연을 읽는 동안 어떤 익숙한 숨결을 느꼈다. 이건 그 사람이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조용한 교감은 이름 없이 더 깊어지는 것이니까. 그날 밤 순자 여사는 테이프에 정연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뒷면에 작게 글씨를 적었다. 밤 10시 조용히 꿰매진 말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딸 수연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다. 그 속엔 딸이 생전에 남긴 메모들이 남아있었다. 정현 오빠 방송은 엄마도 좋아할 거야. 그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거든. 순자 여사는 그 글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내가 이제야 듣고 있네, 수연아. 시간은 그렇게 매일 밤 10시에 두 사람의 하루를 엮어주었다. 그는 사연을 기다렸고 그녀는 짧은 말을 남겼다. 누구도 직접 이름을 부르진 않았지만 둘은 서로를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정연은 라디오 방송이 끝난 후 프로듀서에게 물었다. 혹시 국화꽃이라는 이름으로 온 사연들, 주소나 흔적 있나요? 프로듀서는 고개를 저었다. 전부 우체국에서 온 편지예요. 메일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쓴 거예요. 정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진짜 손편지네요. 그리고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역시 그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정연은 방송 마지막 멘트에서 다정하게 이런 말을 남겼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오래된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라디오를 꺼내어 제 목소리를 담아두셨다면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모른 척하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순자 여사는 그 멘트를 들으며 혼자서 찻잔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작은 웃음이 담겨 있었다. 나야. 알고 있어줘서 고마워. 밤 10시 익숙한 라디오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다. 그 뒤를 따라 조용하고 따뜻한 인사말이 이어졌다. 여러분의 하루 끝. 여기는 밤의 산책 정연입니다. 순자 여사는 차를 따르며 그 목소리를 가만히 기다렸다. 그날 방송은 특별히 조용했다. 정연은 음악을 조금만 틀었고 사연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언제보다 많은 숨겨진 말들이 묻어 있었다. 오늘은 제게 아주 소중한 이름 하나를 잠깐 꺼내보려 합니다. 순자 여사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수연, 제게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의미를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고 한없이 미안합니다. 하지만 덕분에 지금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듣고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순자 여사는 그 짧은 말 속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그가 얼마나 오래 고민했는지, 그 이름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건너왔는지. 눈물이 고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혼잣말로 말했다.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방송이 끝난 뒤 순자 여사는 책상 앞에 앉았다. 눈앞엔 오래된 편지지와 조심스럽게 꺼낸 펜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그러다 천천히 한 줄씩 적기 시작했다. 정현 씨,
오늘 그 이름을 말해줘서 참 고마웠어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엔 감정이 아닌 용기가 담겨 있었다. 저도 매일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차를 따를 때, 밤에 라디오를 켤 때마다요. 목소리로만 서로를 꿰매온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 참 다행입니다. 순자 여사는 편지를 접어 작은 국화꽃 하나를 곁에 끼웠다. 편지 겉봉에는 밤의 산책, 진행자 정현 씨께 라고 적었다. 며칠 뒤 정현은 우체통을 정리하라.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편지를 열었을 땐 글씨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천천히 덮어줬다. 그리고 편지 마지막 줄을 보고 살짝 웃음이 번졌다. 언젠가 국화차 한 잔 함께 마실 수 있기를. 그날 밤 정현은 방송에서 그 편지를 소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말미에 작은 멘트를 남겼다. 오늘은 차 한 잔 마시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움이 말보다 앞서는 밤이 있다면 그 밤은 누군가에게 전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조용한 피아노 연주가 흘렀다. 순자 여사는 그 음악을 들으며 자신도 모르게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잘 전해졌구나. 이제 조금은 덜 외롭다. 라디오국의 벽에 붙은 공지문. 정현은 그것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다. 4월 말 밤의 산책 프로그램 종영 안내. 방송국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밤 프로그램들이 통합되면서 그의 코너도 자연스럽게 막을 내리게 되었다. 프로듀서는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형, 새 프로그램도 괜찮을 거야. 낮 시간 코너 쪽으로도 제안 들어와 있고. 정현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괜찮아. 이제는 보내줄 때도 됐지. 그날 밤 정현은 방송을 준비하면서 책상에 익숙한 물건 하나를 올려두었다. 편지. 며칠 전 순자 여사에게 받은 그것이었다. 그는 몇 번이고 편지를 읽고 국화꽃이 눌려있던 자리의 자국을 가만히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마지막 방송. 그는 무슨 말을 남길지 아직 다 정하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 그녀에게 남길 마지막 인사만큼은 직접 전하고 싶었다. 다음 날 순자 여사는 평소처럼 밤 10시 라디오를 켰다. 하지만 그날 방송은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다. 여러분, 오늘은 밤의 산책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녀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이 목소리를 지금도 들어주시는 분들께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밤을 함께 걸어왔다는 게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정현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낮고 더 따뜻했다. 그는 한 곡의 음악을 틀고 그 사이 조용히 준비해온 사연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쓴 짧은 편지를 라디오를 통해 읽었다. 국화꽃님께 당신의 말 없는 손편지들 잘 받았습니다. 그 사연들은 이 방송을 계속하게 한 힘이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우린 서로를 알고 있었지요. 저는 이제 이 목소리를 잠시 내려놓지만 그 따뜻한 차 한 잔처럼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순자 여사는 작은 한숨과 함께 라디오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말들이 하나도 과하지 않고 조금도 무겁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하루에 천천히 녹아드는 따뜻한 물 한 잔 같았다. 마지막 곡이 끝난 후 정현은 스튜디오에서 조용히 물건을 챙겼다. 그는 오랜 고민 끝에 녹음실에 남은 소형 녹음기 하나를 손에 쥐고 밖으로 나왔다. 며칠 뒤 작은 택배 하나가 순자 여사의 집 앞에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박스를 열자 안에는 손수 포장된 녹음기 하나와 짧은 쪽지 한 장이 있었다. 매일 밤 10시에 듣던 우리만의 시간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 재생해주세요. 그녀는 녹음기를 들고 식탁에 앉았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이건 따로 남긴 마지막 인사입니다. 정현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가까이, 더 작게 들려왔다. 국화차를 우려내는 손길, 편지를 쓰는 조심스러움, 라디오를 켜던 그 시간, 그 모든 순간을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의 대화는 말이 아니라 기억과 소리였죠. 언젠가 따뜻한 국화차 한 잔 앞에서 말없이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자 여사는 그 녹음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별을 이미 준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별이 위로처럼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순자 여사의 집에는 여전히 매일 밤 10시에 작은 녹음기가 켜졌다. 날짜는 달라졌지만 목소리는 언제나 같았다. 차를 따르며 듣는 목소리, 조용한 책장을 넘기며 듣는 이야기. 정연은 더 이상 라디오 진행자가 아니었지만 그녀에겐 여전히 밤의 동행자였다. 가끔 그녀는 편지를 써서 아무도 없는 우체통에 넣었다. 답장이 오지 않는 편지였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목소리는 멀어져도 기억은 가까이에 남는다는 걸. 허브. 그녀는 오래된 라디오 속에 그의 목소리를 간직했다. 끝.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당신도 누군가의 목소리, 작은 기억, 버리지 못한 소리 하나를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면 손가락을 아래로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사연이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다면 좋아요, 붉은 심장, 공유 보냄 편지함, 팔로우 앞정 잊지 마세요.